안녕하십니까, BMW 백승훈입니다. 오늘 X5M60i 2부 영상입니다.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주행을 하면서 인테리어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주행 질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원격 시동으로 차량 미리 활성화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5분간 이렇게 이제 실내 히터도 활성화가 되고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해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격 시동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한번 보시게 되면은 M60 모델이기 때문에 카본 트림이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림 같은 경우에도 엔진 라인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카플레이 연결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T맵을 항상 활성화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도 타르투포 브라운이라고 해서 블랙 시트하고 총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랙 시트도 이쁘고 타르투포 시프트도 이쁘죠. 메리노 가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다른 가죽보다는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스피커도 보시게 되면 바우스 앤 웰킨스 스피커라고 해서 BMW 가장 하이엔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스피커, 20개 채널, 1500W. XM 모델하고 이제 동일한 스피커 출력하고 개수가 이제 들어가 있고, 스피커 트위터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야간에 주행을 하실 때 실내에서 이 가져다 주는 이 감성 자체가 확실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핸들을 따로 튜닝을 한 건데, Y자 카본 핸들하고 패드 시프트, 요거는 이제 따로 튜닝을 한 거라서 순정품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 순정 핸들은 그냥 여기 이제 실버 톤 이제 핸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앨범으로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자율 주행 모드라든지 증강현실 모드 뷰로 앞에 전방 카메라를 이렇게 계기판으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주행을 하시면서 이런 카메라 시스템까지 같이 보시면은 주행에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반 물리적인 버튼들이 없어지면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이 에어 컨디셔닝 기능도 전부 다 따로 이제 밑에 하단으로 이렇게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통풍 들어가셔가지고 제어 다 하실 수 있고, 온도 조절은 이걸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이렇게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60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가 이제 배기량이 4400cc 8기통 모델입니다. 도심에서만 타는데도 6km, 배기량 4400cc 6km면은 굉장히 훌륭한 연비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시게 되면 9km 이상도 나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저속에서 전기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약간 전기차 타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라이브로 차량 이제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핸들을 이렇게 꺾어도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상 깜빡이라든지 이런 버튼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우측으로 이제 방향 지시 등을 넣었는데 같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차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요소적인 부분들도 확실히 좀 멋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내 차량을 이렇게 보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이콘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카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다 기본으로 다 되고, 유튜브도 따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eSIM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통신사 eSIM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안전상의 이유로 주행 중에는 안 됩니다. 다만 캠핑이나 차박이라든지 자동차를 활용을 해서 취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런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행 모드가 컴포트 모드고 스포츠, 에코 이렇게 모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사정상 지금 현재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아니다 보니까 컴포트로 주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 놓으면 다이내믹 세팅으로 변하면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레드로 이렇게 시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컴포트 기본으로 세팅을 해 놓은
블루 앰비언트 라이트가 활성화가 되고, 에코 연비 절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하늘색 실내 이제 조명 등을 갖춰주면서 계기판 색상 자체도 같이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컴포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 카메라 시스템이 화질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요즘 차들 다 화질 좋긴 한데 BMW가 사실 오래된 연식이 있는 차량들도 17년식 18년식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사실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정된 어떤 브랜드들은 연식 조금만 되면 카메라 화질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BMW는 이런 화질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확실히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바퀴 이제 조향도 같이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큰 만큼 회전 반경이 확실히 짧습니다. 제가 맛보기로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그리고 이러면 RPM 게이지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팝콘이라고 하죠. 뒤에 빵 튀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8기통 모델은 당연히 주행 질감 자체가 확실히 다르죠. 예. 알아서 이제 RPM을 저단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브레이킹 이제 페달 그 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고, 사실 저희 가족이 카이엔 쿠페를 탔었고, 제 또 친한 이제 친구가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을 타는데, 동급 모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카이엔 모델을 이렇게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차량이거든요. X5가 경쟁 차종이 카이엔하고 레인지로버 스포츠인데, 일반 40i 하거나 30D 모델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카이엔하고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많기 때문에 직접 경쟁은 좀 힘들고, 세그먼트로는 같은 경쟁이긴 한데 60 모델은 가격대가 조금 더 비슷하기는 합니다. 물론 카이엔이야 옵션 비중을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로 하게 되면 1억 5,900만원대, 좀 넣으면 1억 6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차량 가격이 1억 5,800만원이다 보니까 가장 그 매칭이 되는 이제 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 랜드로버 직원이, 아니 X5 M60 모델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질문을 주시냐 여쭤보니까, 실제로 요즘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M60i랑 너무 비교를 하니까 생각보다 계약이 너무 많이 겹쳐서 M60i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직접 경쟁을 하는 모델인데, 사실 제가 하이엔드 운전을 해보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운전을 조금 해봤는데, X5 M60은 카이엔의 색깔과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그런 색깔을 각각 담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차가 편해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레인지로버가 원래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고 높이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서스펜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라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한 모델인데, M60i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40i, 30D는 승차감이 조금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고, 60i는 40i, 30D보다는 이제 8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살짝은 떨어지지만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승차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60 모델은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좀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이 엑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수 있는 이 높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장거리 주행을 하시거나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시트 포지션도 중요한데, 이 내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이 포지션 자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BMW가 이 엑셀레이터하고 이 브레이크 조작을 할 수 있는 이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X5가 이 시트 포지션이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시트를 제가 최대한 낮춰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감이 있다 보니까 이 운전에 좀 편안한 이 포지셔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X5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고유가 시대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8기통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출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530마력의 76토크는 뭐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 거치대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따로 이제 구매를 해놓은 거치대거든요. 디스플레이 위에다가 거쳐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치대이기 때문에 뭐 사실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나오는 실용 모델들이 워낙 송풍구가 좀 작아지거나 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송풍구 형식 거치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송풍구형 방향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은 방향제도 그 끝에 이제 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워낙 이 센터 페시아 구조가 간결해지면서 이런 송풍구 시스템도 좀 변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고 연락 주시고 출고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제가 충분히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온 컵홀더, 이렇게 하게 되면 냉, 이렇게 하면 또 온, 이렇게 해서 냉온 컵홀더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차량 자체가 뭐 패밀리카 개념으로 많이 타시다 보니까 분유는 또 따뜻하게 또 먹여야 되니까 또 온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또 하실 수 있고, 또 시원한 거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으로 하셔가지고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색깔은 카이엔보다는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높이감도 그렇고, 카이엔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22인치 옵션 모델을 탔었었는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 저는 에어서스가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단단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카이엔도 장점이 너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개인의 또 받아들이는 그 취향에 따라서 느끼는 점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승차감은 확실히 M60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전장이 길어요. 근데 뒷바퀴 조향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속 60km 이하에서는 앞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이 되고, 60km 이상에서는 앞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다 보니까 또 직진 안정성이 그만큼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유턴 할 때 이 차량의 회전 방향을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선이 2개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사실 2개 반 정도면 일반 차량들도 사실 조금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차량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회전 반경이 짧기는 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유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유턴이 됩니다. 근데 60이 요 정도 유턴이면 일반 인테그랄 없는 차량들은 조금 빡빡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의 스피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음악 먼저 한번 잠깐 제가 들어볼게요. 한 요 정도 들으시게 되면은, 사실 개인에 따른 이 취향도 있지만 음악 청취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출퇴근 또는 패밀리카로 운용을 하시면서 뭐 영상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차가 완벽한 거는 스피커까지가 좋아야 저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차량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나 음악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30대 분들도 운전하시면서 음악을 다 청취를 하시는데, 스피커가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음질 자체도 1500W라고 하면은 웬만한 차량들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갈되어 있는 깔끔한 음악을 청취를 할 수가 있어서 운전의 즐거움을 조금 더 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은 뭐 골반, 상체, 전신, 뭐 등, 어깨 뭐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세밀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편의 옵션도 뭐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이 차량이 1억 5,800만 원에 지금 프로모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프로모션까지 감안을 하시게 되면
확실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동급 모델하고 비교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인 소비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사지 기능이 일반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신 안마의자급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그 기능 자체가 압에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배기량 차량을 주행을 하시다 보면 일반유냐 뭐 고급유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1시리즈 모델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고급유를 넣고 주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요즘에 나오는 일반유도 옥탄가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어도 무방을 하나 고급유를 넣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고급유를 넣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각 차량마다 정해져 있는 그 출력과 그 토크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들은 이 차량의 최대 옥탄가 기준에 설정이 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유는 고급유보다는 옥탄가 수치가 좀 낮죠. 그래서 고급유보다는 일반유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고급유 있는 주유소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다 보니까 고급유가 이렇게 쉽게 보이는데,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는 고급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향을 갈 때 그 고급유를 무조건 만땅을 넣고 갑니다. 예, 고급유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고급유가 이게 환경의 여건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유를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단 일반유를 넣으시더라도 요즘에 워낙 어플들 잘 되어 있으니까 옥탄가 수치가 조금 높은 일반유를 넣고 주행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급유는 넣으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권장이지 무조건 고급유 안 넣으면 고장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옆에 한번 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지금 마사지 시트를 켜놨는데 네. 진짜 좋아요. 저 멀미도 안 나고 네. 차도 조용하고 부드럽고 잘 나가네요. 이게 저는 이 차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 컨버트일 때는 차가 조용하고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차가 스포츠카처럼 애기 사운드라든지 차가 달릴 수 있는 퍼포먼스가 확실히 나오다 보니까 운전의 즐거움을 확실히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8기통이라고 한다면 항상 시끄럽고 딱딱하면은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패밀리카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근데 편안하게 타고 싶을 때 타고, 달리고 싶을 때 스포츠 모드 놓고 좀 극대화로 퍼포먼스도 주행을 또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어서 두 개의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8기통 다 좋은데 도로에서 내가 뭐 그 출력 다 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도로에서는요 200마력대도 다 못 써요. 서울에 뭐 워낙 차가 많은데,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충분한 퍼포먼스와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거와 안 바른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자면 약간 그거예요. 친구들 만나러 모임에 나가는데 10만원 갖고 나가는 거랑 200~300만원 가지고 나가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지금 당장 뭔가를 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출력을 쓰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바른 만큼 튀어나갈 수 있는 이 폭발적인 출력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운전을 함으로써의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속 방지턱을 계속 넘고 있거든요. 일반 SUV랑 똑같잖아요. 그죠? 사실 이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제가 전에 좀 단단한 차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런 차량들은 그냥 뭐 일반 차량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운전할 때 달리는 성향이 아니에요. 달리는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0i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순간적으로 그 추월을 하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좀 좋아요. 네.
루프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선루프 내에 LED 이제 조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루프가 이제 발광이 되면서 조금 더 실내 분위기를 갖추고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변경을 할 때마다 이 위에 이제 루프 LED 컬러도 변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실내 이런 화려함은 요즘에 BMW도 벤츠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화질, 참 정말 좋습니다, 진짜. 카메라 화질이. 물론 최상의 카메라 화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세차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선 오늘은 2부 영상으로 시승기를 찍어봤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제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편하게 상담을 또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8기통 모델을 구매하실 수 있는 조례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또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